방정식 질문 좀 받고 이어서 진도 나갑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1- 질문. 우리 평면 좌표도 있었나? 6, 7, 8번? 7, 8, 9번이었나? 8번 아, 8, 9, 10? 분당 뭐, 자, 8번에 그럼 얘기해봐. 8- 평면 좌표 8- 질문. 무게중심은 쉽지, 8-. 그지? 자, 9-는 9- 얘기해봐. 없나봐. 9-4도 없어? 10-. 10-도 다 엉덩이지, 전부 다. 문제들이 다 엉덩이야. 그치? 이것도 이거. 다 없네. 굳이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네. 여기 뭐 기본 다지기 뭐 있어, 여기? 있어? 있어? 다 없어. 그럼 이제 또 태영이랑 효은이가 나는 있는데 질문 하나도 안 받았네. 뭐 이럴지도 모르겠다. 그럼 다시 직선의 방정식 1- 1- 있어요? 없어요? 2- 2-4? 왜 네가 내려오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내려와. 왜 이렇게 얘 뚱뚱해졌어? 내려와. 옆으로 가. 그럼 차라리. 절로 갔네. 뭐야, 모르겠어. 자,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고 했잖아. 그죠? 삼각형의 넓이가 3이라고 했어요. 다시 내려와. 내려오면 안 된다.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자, 해보자. 3이라고 했어. x절편이 a, y절편이 b다. 여기 a랑 b가 나왔는데요. 이 넓이가 3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a분의 x, b분의 y가 1 아니었어? 맞지? 근데 얘가 지금 12,3을 지났단 말이야. 오케이? 10이랑 3을 집어넣을 거야. 12, a분의 12, b분의 3이 1이다. 맞니? 됐어?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뭐죠? 하나 더 뭘 알아요? 2분의 1 a, b가 3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지? a, b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어? 그렇다면 양변에 a, b를 곱했더니 어떻게 나와? 12b 더하기 3a가 ab. 근데 이게 6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3a 더하기 12b가 6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a 더하기 몇 b? 4b가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얘 알고 곱한 게 6이다. 아니까 어떻게 하면 돼? a 대신에 2의 2-4b를 집어넣으면 되지. b를 곱한 게 6이다. 지금 알아듣나? 그렇다면 이쪽으로 넘겼더니 이 2로 나눠야 되는데 2로 나눠서 1-2b의 b를 곱한 것이 3이다 까지 나오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넘기면 우변으로 넘기면 2b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0이다. 1은 1, 3일은 3. 안 되는데? 내가 뭐 잘못 썼니? AB를 곱하면
6이 되고 여긴 12b 3a 3a 플러스 12b가 6 3으로 나누면 a 플러스 4b가 2 a는 2 마이너스 4b 2 마이너스 4b 곱하기 b가 6 마이너스 4b 제곱 플러스 2b 넘어가면 맞는데 근해 공식 써야 돼?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거 해 그러면. 이거 한거 굳이 지금 가져올 필요 없잖아. 허근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야? 어디가 잘못된 거야? x절편 a, y절편 b 맞고 12,3 지나는 거 맞고 a, b가 아이고야 b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는데 안 달아줬어. b가 음수니까 여기가 아이고 다 바꿔야 되네. b가 음수라서 마이너스 b를 곱한 게 3이고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6이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달려 있어야 돼. 마이너스 6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 마이너스 3 그래서 이제 넘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러면 이제 계산이 되지. 마이너스 3 그래서 2, 1, 3, 1 해가지고 여기 위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럼 b 값이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 저쪽에도 있어. 그 종이가 다 저쪽에 있다고. 매번 수업하는데 이거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러고 다녀. 좀 달라면 주자. 아니 갈 때 처음에 가져가든가. 수업하는데 계속 저기 끝에 있다고. 저 밑에. 안 돼.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가 6이 나오냐? 그죠? 6 나오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b를 그냥 막 써서 그래. 마이너스 b로 해야 되는데 넓이에서.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얘기해봐. 3-3번. 삼각형 ABC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얘네들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을 몰라서 그런 거지. 위랑 똑같잖아 이제.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지? 얘도 일직선 위에 있다 해가지고 A 구하고 4번도 일직선 위에 있다고 해서 A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다 됐죠? 자, 4-요. 4- 있나요? (4-도) 없고 그럼 5-. 얘네들하고 수업하니까 뭐 질문이 없네. 7-4. 개이득이네. 그럼 뭐 이거 할 게 없네. 6-. 6-도 없다고? K 있는 놈 K 없는 놈 묶으면 되죠. 그럼 7-까지 넘어왔어? 완전 좋아. 자, 뭐요? 7-4라고?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y는 하고 y는 m 플러스 3x m 플러스 7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몰라. 나 그냥 이렇게 막 풀어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3, 4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3, 4분면이 여기 아니야? 여기? 기울기가 음수 y절편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풀기엔 이게 4번 문제라고 하기는 힘든데. 원래는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이제 m으로 묶고 m 있는 거, m 없는 거 묶어야 되잖아. 여기서 이게 m 있는 거 묶으면 x랑 1 이렇게 나오거든. 보여요? mx랑 m 뒤에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와. 그래서 x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m 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는 4가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 1,4를 반드시 지난단 말이야. 여기 마이너스 1,4를 반드시 지난 직선이야. 그렇다면 얘가 이 점을 지난다면 이 원점 지날 때 기울기가 이게 마이너스 4 아니냐고. 그치?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면 여기까지는 되는 거지. 이거보다 작아지면, 이거보다 커지면 이제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이게 지금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했어요. 저기서 기울기가 m 플러스 3이잖아. m 플러스 3이 4 마이너스 4. 왜 이래? 그지? 이때까지만 딱 되고 이거 m 플러스 3이 0일 때까지만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게 0까지는 되는 거였어. 0이어도.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풀었는데요.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얘네들 해보면 이 m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7 나와. 여기 m값 뭐 나와? 마이너스 3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7까지,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얘는 문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뭐 중학생들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어. 7번까지였다고요? 7번까지였다고 하고 8번까지 아니었나? 이 위치관계에서 8번을 빼고 숙제를 했어? 숙제를 되게 애매하게 냈네. 그러면 8번 하나 남겨놓고 그래 뭐. 근데 이 8번은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어? 안 풀어줬나 봐. 8번 해보자 그럼. 그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얘기까지만 하고 아마 문제를 못 풀었나 봐.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뭐. 또 하면 되지요. 자,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애들도, 중2 애들도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야. 다 풀 수 있어. 왜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점을 구할 수도 있잖아. 둘이 연립하면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밑에 살짝 보세요. 교점이 막 그지 같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을 안 구한다는 거야. 굳이 교점을 구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6x-y 플러스 6에다가 한쪽에다 k 곱하면 돼요. 어디든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쓰는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런데 얘가 무수히 많다고 했잖아. k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데 얘가 콕 집어서 1,1을 지난다는 거야. 그럼 1,1을 지나면 얘가 k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알겠어요?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1을 지난다고 했더니 여기는 6에서 6 더하고 2를 빼니까 10k. 여기 2, 8, 10에서 5 빼니까 5.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면 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1y 마이너스 3 여기는 2x 4y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네들 그냥 정리하려고 봤더니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여기는 상수항이 16이야. 그죠?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를 곱하세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네들은 원래 마이너스 x였었는데 2x 쓰고
여기는 2분의 9x였는데 마이너스 9x 쓰고, 아니 9y 쓰고. 지금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한 거예요. 16. 왜요? 저기 상수항이 16으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m과 n을 찾으면 되잖아.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8번까지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했다면 여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1, 2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다시 한번. 자, 1번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직선의 방정식 1번. 가장 중요한 거 뭐였어요? 기울기. 아니, 계속 얘기해봐. 기울기 뭐? 기울기가 제일 중요했다고요? 아니지. 자, 재현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에? 얘네들 큰일 났네. 아니, 내가 중요한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가 뭐?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 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y는 m, x-x1 플러스 y1.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직선의 방정식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수직일 때 조건. 여기서 했었잖아. 수직일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와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a 더하기 bb가 0이다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점지거,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 이외에는 대부분 중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를 항상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잘 기억해 두라고요. 여기 지금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수직이니까 수직 얘기 쭉 했고요. 이게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나 뭐 표준형으로 돼 있을 때나 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몇 번이야? 몇 번이야? 9번. 자, 9번 보세요. 4,-1을 지나고 여기에 평행하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2 가르쳐 준 거잖아.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4 빼기 1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다. 자, 드디어 수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먼저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이 기울기를 구했더니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5가 되고요. 마이너스 7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우리의 기울기는 뭐냐고요? 우리 기울기는 이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겠지. 맞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는데 그거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그럼 y는 2분의 1에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찾으면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랑 한 점 나올 때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뭐가 서로 평행하고 뭐가 서로 수직이다. 이 얘기가 일반형일 때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럼 다 우리는 얘네들끼리 직접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 같다고 한다고 했잖아. 16분의 a, 2-a. 2-a. 뭐랑 a분의 마이너스 3. 뭐랑 2분의 1. 이거마저 다 같으면 일치인데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다르다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딱딱 대각선으로 곱하면 2a-a 제곱이 마이너스 48.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8이 0이고요. 68에 48 어떻게 딱 답이 여기 있냐? 68에 48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6 또는 8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제 a는 마이너스 6 또는 8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 반드시 생각해 보시는 게 문제를 꼭 그렇게 만들어 놔. 이 둘 중에 한 놈이 일치할 때고 이 둘 중에 한 놈이 평행할 때를 얘기하는 거야. 둘 다 평행하진 않아. 근데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놔. 그래서 8을 집어넣어 봐. 8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6분의 마이너스 6이지. 그럼 2분의 1하고 안 같잖아. 그럼 얘는 성립하지. 자, 마이너스 6 집어넣어 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이죠. 16분의 8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일치네, 이게 평행이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대부분 문제를 2차 방정식 풀어가지고 한 놈은 평행하고 한 놈은 일치하게 그렇게 나올 때가 많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수직이라고 했어. 수직은 뭐 하라고 했죠? a 더하기 bb를 더한 게 0이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16과 2-a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뭐랑? a랑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더한 것이 0이다. 얘를 풀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19a가 32, 19분의 32 이렇게 이상하단 말이야. 알겠죠? 알아듣죠? 19a가 32, 19분의 32. 그렇게 아니 그 좀 예쁘게 좀 써주지. 19분의 32가 뭐야? 그지? 그래서 여기 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표로 쭉 보셔도 되고 이제는 이미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지 않나? 이 정도는 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표 정도는 그죠?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중2 때도 한 애들이 있을 거야.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세 직선이 평행할 때는 안 물어봐.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하나는 미지수가 있지만 다른 애들은 미지수가 없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세 개가 모두 평행할 때를 얘기하겠냐고. 안 하죠.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여기는 평행할 때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잘 하지 말고 얘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지금 2고요. 얘는 기울기가 a란 말이야. a가 마이너스 1이면 삼각형 안 이루고 a가 2면 삼각형 안 이루잖아. 이 정도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뭐 하라고요? 얘네들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얘네들이 먼저 구해. 교점을 연립해서 둘이 더해. 3x 빼기 3은 0, x는 1, x가 1이면 y는 6 이렇게 나온다고. 1,6이 얘네들의 교점이었으니까 그 애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그럼 a 빼기 6 더하기 1이 0이라서 a가 5가 나온다. 이렇게요. 우리가 모든 상수의 a 값 다 구했죠. 아까 여기서 평행할 때 마이너스 1, 평행할 때 2, 그리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때 5 이렇게 세 개를 구하면 된다. 이건 진짜 좀 중2 애들도 내가 막 풀어주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드디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기울기 한 점 그리고 수직일 조건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줄여서 점직거 이렇게 불러요. 자, 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바로 하지 않고 방금 전에 했던 문제들 오른쪽에 다시 1번 문제들만 쭉 풀어보세요. 지금 몇 개지? 8번, 9번, 10번? 아우 진짜 빨리 버려 그럼. 야, 문 열어봐. 좌회전 하지 말고 우회전 해봐. 거기도 있어 쓰레기통. 몰랐지? 저 가까운 데 있는데 얘들 맨 저기 가가지고. 풀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있어요? 모르겠네. 뭐 1, 2개월 있어서는 안 써주겠지.
다시 1번들만 풀고 우리 점집 거 바로 나가야 돼요. 응? 손절해야 돼. 난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그런 걸 왜 사는 거야? 그 주말 동안 토요일이 80%,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13%. 그런 게 순식간에 마이너스 70%, 80% 되는 거야. 지금 손절해야 돼. 지금 13% 떨어져. 10,000원 넣었다고? 10만 원 떨었어. 아, 그걸 왜 넣어, 참. 제가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한 10만 원 정도 아, 참. 그런 사람 건쌤 그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안 된다니까? 건쌤 비트코인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그걸 몰라? 비트코인 얼마대에 사요? 지금 22만 원에 뭐? 얼마대에 사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면 계속 사는 거지.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한 1억 5천대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1억 5천대 떨어져. 떨어질 때 사. 근데 그걸 그 타이밍을 모르지. 그냥 걸어놓으면 돼. 걸어놓으면 언젠가 계속 거래가 돼. 주식처럼 그날 거래 안 되면 없어지고 그런 거 없어. 여기는 그냥 거래 될 때까지 계속 놔두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 누르면 되지 뭘 어떻게 해. 근데 매수를 하면 매수 주문이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가격이 안 들어오면 매수가 안 되는 거지. 거래가 안 되는 제가 거지. 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주식만 주식도 다 가격을 정해서 하는 거야. 아니 주식만 되는 거 코인은 내가 무조건 실시간으로 사요. 무슨 소리야? 비트코인이 되게 천천히 천천히 다 하다가도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지. 비트코인 제일 변동이 야, 비트코인 1년 전에 얼마였는데 그게 어떻게 변동이 없어? 아니 지금 벌써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동안 움직이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라니까. 일주일 동안 움직이면 일주일 동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아니 오를 수도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니까. 얘가 지금 무슨 무조건 다 오르는 줄 아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조금 그 페닉스 코인 손절할까요 지금? 난 그거 뭔지도 모른다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그런 사람들 있어. 그 상위 5개 이런 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거의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 거래량 폭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가려면 거래량 폭등을 하지.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뭐 갑자기 오르겠냐? 근데 거래량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으니까 올라갔겠지. 오늘 13% 떨어진 거는 갑자기 거래량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 팔 사람들 다 팔고 이제 그런 거겠지. 아, 주말 이틀 동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돈 엄청 벌겠지. 그걸 누가 알아? 운전 찾다가 더 떨어졌어. 다 끝난 거냐 너? 1번씩 어.
정도 가지고. 그래도 제가 13%나 잃었는데 되게 큰 거예요. 수업료지 수업료. 아무거나 들이대면 안 되는구나. 아니 태영이도 샀대요. 뭐를? 태영이 그 너보스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잃어 버릇해야 잃어봐 버릇해. 아니 잃어봐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또 왜 사는지.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사놓고 못 기다려. 금방 팔고 또 다른 거 또 해 다시.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못 기다려갖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망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코인 하면 안 돼. 그냥 넣어놓고 앱을 지우고 그것도 안 되지. 안에 가격을 계속 이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아무나 다 투자하고 아무나 돈 벌고 그런 게 아니야. 네 생각해봐. 네가 넣은 게 2배가 됐어. 안 찾겠어? 찾지? 그때 찾아야죠. 어? 이제 2배 오르기 전까지 그랬다 너 아니 10% 올라도 찾아야겠다. 찾아. 50% 오른 때 찾는 사람 있고 100% 될 때 찾는 사람 있고 다 다른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절대 10배 이렇게 못 먹어. 수익을 못 내지. 2배만 돼도 다 팔아버리지. 오 진짜 개이득하면서 그러면 얼마쯤 계약하는 안 파는 거야. 안 팔면은 산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도망. 아니지. 최소한 10년은 안 판다 생각하는 거지. 그럼 10년 뒤에는 팔아야 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약간 돈이 필요할 때. 아니, 이제 한 10배 돼 있을 거니까 이제 그때는 뭐 팔아야 되겠지. 근데 막 일주일 됐는데 안절부절 못하고 막. 아우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면 안 돼. 깝깝해. 투자의 기본이 없어. 투자. 근데 투자를 해봤어야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봤자 언제 팔아요? 지금 저 10% 올랐는데 언제 팔아요? 지금 팔까요? 뭐 이런 애들이야. 저희 10%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10% 오르든 떨어지든 그거 가지고 뭐 파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아 근데 팔아야 돼요. 말아야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이상한 짓 해놓고 나한테 뭘 파네 마네 하냐고. 난 알지도 못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 만약 내가 팔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100% 올랐어.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왜 팔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아쉬운 거죠. 아니지. 그럼 왜 팔라고 했냐고 하지. 제남 탓은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야. 자 이제 드디어 전문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지금 나 진짜. 아니 그 대부분 다 스킵을 할 거예요. 에? 아니 이런 시간은 다 스킵.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편집 포인트 잡아줘야 돼. 자 이게 조금씩이 좀 복잡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직선하고 어떤 하나의 점하고 여기 위에 있지 않은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하나의 점하고의 거리를 얘기해.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리, 이런 거리, 이런 거리, 이런 거리 다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리를 다 알겠어? 아니죠. 언제나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린,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직선이 쫙 있고 여기에 한 점이 있으면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그 수선의 발, 원래 수선의 발이 여러분 점인 거 알아요? 수직으로 내려서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점과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지만 결론적으로 식을 먼저 쓰면 이 거리 D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일반형의 형태의 직선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의 점은 x1, y1이라고 하면 자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 직선을 써버려. 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를 쓰는데 절대값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 놓고 나서 생각해보면 a제곱과 b제곱은 숫자야. 근데 x랑 y는 그냥 우리 식이었잖아. 식 이렇게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뭘 한다? 원래의 점 x1, y1을
대입한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숫자들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점집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 선생님,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 증명이, 그러니까 이 설명이 꽤나 길고 복잡해. 여기 아래도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고등학교 가서 이거를 그때 증명하는 거 열심히 쳐다보고 좀 보고 하는 게 더 좋아. 지금은 굳이 이게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행할 때는. 왜냐? 내가 몇 번이나 해줘 봤거든?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기억에도 안 남아. 복잡하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해. 실컷 증명해달라고 해놓고선. 왜 그렇게 됐어요? 막 물어보고 나서는 내가 다 해주면 그때서야 됐어요. 그냥 외울게요.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내가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공식을 외우시면 된다. 알겠죠?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원래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도 약간 이런 느낌 어떠냐? 여기가 1,-3이었어. 여기는 5,7이었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했지? 4 제곱한 거를 더해갖고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해서 이제 구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자꾸 이 x2-x1의 제곱과 y2-y1의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하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해. 막 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어떻게? 어차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얘네들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뭐야? 응? 끝까지 다 풀었어? 1, 2, 3, 4번들을 다? 다 푸는 거야. 1, 2, 3, 4번 전부 다. 7-4까지 잠깐만. 우리가 이제 요걸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내가 여기다 갖다 놓고 구해도 똑같은 길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야. 얘를 내가 원점으로 옮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안 그래요? 두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여기를 0,0으로 옮겼다고 치면 X축으로 1만큼 빠졌고 Y축으로는 3만큼 더해졌잖아. 여기도 1만큼 빠지고 3만큼 더해지면 4,10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0,0부터 4,10까지 거리를 구해도 이거와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나 지금? 뭔 말인지? 한 점을 0,0으로 잡아놓고 길이를 구하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평행이동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옮겨놓고 해도 된다고.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점집권은 이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또 배울 거 아니야. 오늘은 아니잖아. 어쨌든 원의 방정식 배우면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 점집권을 진짜 잘 아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는 계속 원방에서도 쓰여. 원의 방정식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약간 피타고라스 같은 느낌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x1, y1과 지금 점과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루트 해가지고 밑에다 쓰고 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x1, y1을 대입한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외워두세요. 증명은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안다면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평행한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좀 문제를 한번 내봐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내봐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5,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5, 여기 2 이렇게 있었어.
그럼 재현아,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니? 10. 넌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얼마니? 우리가 Y축을 기준으로 보면 10이지만 X축 기준으로 보면 4 아니야? 어? 저 기울기가 같으면 기울기 같잖아, 둘이. 점이랑 점이랑 거리가 4 아니야? 아니 그 쟤는 밑에 점이고 쟤는 밑에 점. 그마 0, 마이너스 얘랑 얘랑? 아니 그 마이너스 2, 0이랑 0, 마이너스 5 다시 기억이 안 나.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갑자기? 그 거리야. 직선. 이 거리를 구하라고?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지, 당연히. 10도 당연히 아니지. 4도 당연히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 우리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리를 구해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죠. 진짜 이상한 건 내가 만약에 여러분께 자, 이 둘이 평행해요.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누구도 이렇게 이 거리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안 그래? 아니, 평행한데 누가 이렇게 구해? 이렇게 구해요? 아니죠.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수직거리 아니에요? 이렇게? 이 거리 구하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꼭 이 10이라는 얘기를 꼭 해요. 누군가는 꼭 해요. 예? 아니란 말이야. 이 길이가 어떻게 해요? 두 직선 사이 거리겠어. 우리가 평행하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 거리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상관없어. 왜? 우리가 이것도 거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행하면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한 점 잡아. 뭐 이 점 잡아도 돼요. 그래 놓고 여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점직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여기서 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똑같아요, 길이는. 뭔 말인지 알지? 저는 그럼 여기는 직선, 점 안 잡고 여기서 점 잡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서 점 잡고 이 점 짓고 해도 되니까.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또 공식처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공식화해서 보시면, 야, 봐봐. 여기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고 평행한 놈이니까 아예 그냥 여기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만 다를 거 아니야. 앞에 ax, by는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한 직선이 있다면 얘네들은 점직거가, 아니,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같아요. 분모는. 근데 분자는 그냥 상수항들끼리 빼면 된다는 거야. 상수항끼리. 평행할 때는 상수항끼리만 빼면 된다. 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죠. 평행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열심히 막 해봤더니 어딨어? 안 써있어? 여기는 안 써졌네.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이렇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 빼기 c 다시 또는 c 다시 빼기 c, 뭐 어쨌든 거기다 절대값만 하시면 그게 바로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안 나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뭐라고? 아무 점. 여기서 그냥 0, 실루토 좀 빡세다. 0, 마이너스 하르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도 된다고. 알겠죠? 아무 점이나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풀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못 구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아예 못 구한 건 아니었죠.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 어떻게? 여러분 많이 기억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두 개를 빼던지,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세 개 빼던지,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죠?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하나가 Y축의 수직이거나 X축의 수직인 그런 삼각형일 때는 가능했지.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 근데 이렇게 삐딱하게 생긴 놈들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요? 우리가 잘 봐봐. 이렇게 어떤 축에 평행하지 않은 그런 세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밑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점이 나와 있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잖아. 이 직선의 방정식. 그죠? 두 점 나와 있으면 거기다가 여기 점이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높이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우리가 이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삼각형 넓이도 많이 구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점직거와 이렇게 밑변 길이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공식이. 그 유명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이것도 원래 사선 공식이라고 해요. 사선 공식. 사선 공식.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넓이 S를 구하는데 2분의 1 하고요. 여기다 그냥 그대로 점을 다 써. x1, y1, x2 순서는 몰라요. 왜? 우리가 어떤 놈을 x1이라고 하고 어떤 놈을 x2라고 할지는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쭉 써.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데 맨 처음에 한번 썼던 걸 다시 한번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닫아버려. 지금 닫았죠? 이게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지금 다 쓰기만 했어. 점들을. 그지? 자, 지금이 중요한데 자, 이제 이렇게 곱해서 더해버려. 잘 봐. 2분의 1에 절대값이 있고요. 여기에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지금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둘씩 곱해서 더했단 말이야. 그 다음 중요한데 이번에는요. 이제 여기 안 지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밑에다 써도 너희들 이해할 수 있으려나? 이렇게 곱하세요. 보여요? 신발끈이 보여?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x2y1, x3y2, x1y3 곱하세요. 그리고 둘을 빼기만 하면 끝이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알겠어요? 뭐였지 우리 지금? 여기다 그냥 점들 쭉쭉쭉 썼고 얘네 둘이 곱해서 쭉 더했고 여기 둘이 곱해서 더했어. 둘을 빼주고 2분의 1만 곱하면 이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야. 절대값. 누가 여기가 더 클지 여기들 모르잖아. 어쨌든 빼는 건데 어디서 뺄지도 모르고 그래서 절대값을 이거 거기 적혀 있냐? 자, 이렇게 이걸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하면 얼마나 쉽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절대 저 위에 점집거로 이렇게 풀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그렇게 실제로 풀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기 지금 증명을 해줬어. 한번 보여줬어. 근데 하나의 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했거든.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원점으로 잡아서 여기 풀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세 점이 원점이 아닌 세 점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점을 원점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다 같이 뭐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다 옮기면 되잖아. 이해돼요? 얘네들을. 그러니까 한 점을 원점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1,1을 원점으로 올 수 있게 지금 둘 다 1씩 뺐어. 1씩 뺐어. 여기도 1씩 빼고 1씩 빼세요. 그래서 이걸로 넓이 구해도 이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원점이 들어가면 훨씬 편하거든? 왜 그럴까? 보세요. 원점이 들어가면 왜 편하냐? 2분의 1에 여기 00, 3마일, 25, 00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해돼요? 맨 앞에 썼던 걸 다시 한번 쓰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곱할 때 0 되잖아. 이렇게 곱한 것도 0 되잖아. 그러니까 얘만 곱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15. 그 다음 반대로 이렇게 보면 0 되잖아. 이게 0 되잖아. 이렇게 곱한 것만 구해. 마이너스 2. 둘을 빼라고.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17이 된다고. 이거 2분의 1 해야 되니까. 2분의 17. 알겠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0이 안 들어간 놈으로 하면 다 계산이 막 해야지. 이거 다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애들은 절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다들 그렇게 해. 그냥 해. 몰라 왜 그런지. 이거 옮기다가 틀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대부분 하거든.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선 공식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점집 거 특별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중요한 거 딱 세 가지 얘기했잖아. 지금 기울기 한 점, 수직, 점짓고 세 가지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 지금 개념책 한번 쭉 풀어보세요. 개념책 1, 2, 3번 다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뒤에 또 예제 문제 풀어줄 테니까 자 일단 개념책 먼저 점짓거야. 다 점짓거. 다 점짓거. 쭉쭉쭉 거리 구하시면 되거든요. 점짓거 구하세요. 이제 숙제가 준다는 거지. 봐서 상황 봐서 많으면 줄이면 되고 적으면 늘리면 되고. 응? 그 분모가를 쓰면 바꿔야 유리화? 유리화 해야죠. 되었느냐? 아 그래? 너무 시간을 많이 줄 수는 없는데 뒤에 지금 예제들도 꽤 있잖아. 내가 문제 풀어줘야 될 거. 4개? 4개 해주면 되나? 그럼 5분만 더 드릴게요. 자, 5분 드릴 테니 잘 풀어보시고
자, 봐봐. 네. 육- 예? 600%. 이거 번 거예요. 음. 얼마 넣으신 거예요? 넣은 거? 아 저만큼 넣어서 지금 저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됐다는 거지. 제거 보실래요? 아니 안 봐도 되지. 지금 13,000원 들었어요. 13,000원 가지고. 아니 10만 원 넣었는데 13,000원. 어쨌든 이게 600%. 쌤 지금 이만큼 넣으셨는데 그러면은 거의 130만 원 잃으신 건데 지금. 뭔 소리야? 쌤이 만약 이 돈을 그 엘릭서에 다 넣었으면 130만 원 잃으신 건데. 나는 그런 걸로 아, 근데 얘기했잖아. 어? 내 주식 상황 얘기 안 해줬었어? 예? 주식? 뭘 사셨길래 저렇게 된 지금 130만 원이 지금 문제냐? 근데 저거를 또 이제 무슨 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잘 되고. 근데 지금 건쌤이 가르쳐 주신 그거 뭐야? 응? 건쌤이 가르쳐 주신 그 주식, 해외 주식 50%. 오. 돈을 많이 안 넣어서 그렇지. 그래도 그건 또 무슨 어? 뭐예요?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이요? 뭐 하는 뜻이요? 뭐 이것저것 있지. AI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암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찾아보고 이제 연구하는 거지. 회사를 찾아보고. 근데 저거 내가 해외 주식은 저건 한 달도 안 돼서 산지. 한 달만 지금 근데 이렇게 돈 들어올 게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뭘 그런 이상한 데 허접한 데다가 별 필요가 없지. 앞으로 졸업되면 안 넣어야 되겠습니다. 약간 배움을 예찬이 이거 주고 와야겠다. 예찬아, 이거 조교쌤한테 답지 있어. 이거 조교쌤한테 시점 받으면 돼. 니 좀 덥지 않냐? 에어컨 아예 꺼버렸네? 좀 더운 것 같아. 됐지? 근데 그런 주식에 넣을 바에 차라리 기특권을 너 정도면은 그냥 하나에 올인하지만 나처럼 이제 여러 개가 있으면 이제 하나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니까 여러 개를 분산해서 하는 거지.
됐지? 이제 넘어가도 되지? 오케이. 자, 이제 여기 해볼게.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9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로 하지 마시고 3을 곱하든지 그냥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나 같으면 3을 곱할 것 같아.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4x 마이너스 3y k 아니죠? 3k라고 쓰셔야 돼요. 얘랑 6,13이랑 점짓고 해라 라는 뜻이야. 그럼 하면 4와 3 하면 5 나오는 거 알죠? 3, 4, 5 피타고라스처럼 하시면 돼요. 루트 25지만 그냥 5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4, 6에 24 1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9 플러스 3k 여기에는 반드시 절대값 이렇게 한 것이 지금 9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4에서 39 빼니까 마이너스 15거든. 3k 마이너스 15의 절대값 한 것이 5, 9, 45 이렇게 써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3으로 약분을 하셔요. 이것도 다 약분이 돼. 절대값 바깥에 이렇게 해도 돼. 다 이렇게 약분을 다 하세요. 그럼 이제 k-5가 풀마 15니까 우리가 20과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둘을 더하래. 얘들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센스 있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봐봐. 얘네 둘의 합을 구하래. 어? 잘 봐봐. K의 합을 구하래. K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든지는 우리 관심이 없어. 이해돼요? 여기에 1억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K는 5풀마 모식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럼 어차피 둘이 더하면 얘네들 없어져. 그러니까 여기 볼 필요가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만 어차피 빵이네 이렇게 넘겨서 5를 2번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여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돼 있네요. 다행히도 원래는 평행하다고는 안 써 있어. 근데 평행하지 않으면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이렇게 되는 놈하고 이렇게 되는 놈이 있으면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어디라고 해요? 말할 수가 없잖아. 계속 변하니까. 얘는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두 직선일 때만 우리가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 0 집어넣고 여기 2 이렇게 한 점을 만들어. 그래서 얘랑 점짓고 하면 된다고. 알겠죠? 아무 점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나 가능하면 절편이 낫잖아. 그래서 x에 0 집어넣든지 y에 0 집어넣어서 한 점을 구해놓고 다른 한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공식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5 더하기 4분의 일단 뭐 하라고? 여기는 저 상수항들만 계산하라고 빼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는 6이니까 2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다시 상수항끼리 빼면 돼요. 선생님 평행하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2루트 5, 4x, 7 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둘이 평행한데 똑같지 않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2루트 5 이렇게. 여기는 루트 5인데 2루트 5.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4.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냥 나눠버려. 여기를. 나눠서 같게 만들어. 그러면 상수항끼리 뺄 수 있잖아. 그죠? 같게 만들 수 있잖아. 분수가 혹시 나오더라도 그냥 같게 만들어 버려. 그럼 돼. 자, 14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요. 여기도 다 써있죠? 아이고, 두 가지 방법 다 해볼게요. 뭘 눌러야 돼? 자, 삼각형 넓이. 원래는 우리가 한 네 개 더 많을 것 같아. 막 되게 많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봐봐.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봐봐. 넓이를 구할 때. 여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놔도 돼요. 자, b가 마일 2, 여기가 5 마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는 6, 여기는 3. 보여요? 6과 3이 보여요? 여러분 1대2 그러면 여기는 하나는 빗변은 뭐예요? 1대2 그럼 빗변은 루트 5.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와. 여러분 잘 기억해 놔. 지금 여기 내가 뭐라고 했어요? 6과 3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겠어? 3루트 5가 된다고. 알겠죠? 계속 쓰여요. 1대 2대 루트 5가 6과 3이니까 3루트 5가 된단 말이야. 뭐가? 여기 밑변의 길이가 3루트 5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요. 방금 전에 6하고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그럼 6분의 마이너스 3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고요. y는 하고 기울기와 한 점 여기 x 더하기 1 더하기 2 해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2를 곱하세요. 2를 곱해버려. 그럼 2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2 곱하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넘기세요. 그러면 x 더하기 2y 빼기 3은 0이라는 이게 더하기 3이었는데 넘어가서 빼기 3은 0이라는 하나의 직선과 a 3,4 사이에 점짓거 하시면 돼요. 3,4랑. 그럼 루트 1제곱 2제곱 5분의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3 빼고 절대값 3은 없어지고요. 루트 5분의 8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유리하지 마세요. 자,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여기 루트 5분의 8 하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3, 4, 12. 이해돼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의 방법.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으라고 한 거야.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뭐로 한다? 신발끈 공식으로 한다. 알겠죠? 자, 3,4랑 자, 3, 4. 자, 보세요. S는 2분의 1 하고 여기다가 그냥 다 써. 다 써. 3, 4, 마일 2야? 자, 3, 4 쓰시고 3, 4, 마일 2 쓰시고 5 마일 쓰시고 처음 거 다시 한번 쓴다. 3, 4 이렇게. 자, 그래서 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신발끈 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곱해봐. 자, 그럼 어떻게 나와요? 6 1, 20 됐죠? 자, 그 다음 슉슉슉. 자, 여기는요 마사 10, 마3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10에서 7 빼니까 3 남았고요. 왜 더하기를 썼어? 미쳤나봐. 자, 여기 10에서 7 빼니까 3 나오고요. 여기는 얼마였어요? 27이었어요. 27에서 3 빼니까 24. 근데 여기에 2분의 1이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하면 12 이렇게 한 번에 나와버린다. 그죠? 한 번에 나와버렸어. 한 번 더 해볼게. 이번에 뭐 해보려고 하냐면 저기 B점을 원점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한번 봐봐. B점을 원점으로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X에다 1 더하고 Y에다가 2 뺀다는 거야. 1 더하고 2 빼고 1 더하고 2 빼고 2 빼고 1 더하고 2 빼고 이해돼요 지금? 1 더하고 2 빼고 다 원점으로 만들어버렸어.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자 해볼게. 자 2분의 1에 0, 0, 4, 2, 6, 마3, 0, 0 됐죠? 자 이렇게 곱하면 뭐 나와요? 10이 나와요. 12 그죠? 12 자 이렇게 곱했더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그럼 얼마야? 24. 근데 2분의 1 있으니까 12. 맞잖아. 그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원점으로 옮겨놓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냥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 점짓거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풀 수도 있고 자 이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죠? 제가 근데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마지막 하나 남겨놨어요. 제가 이제 하려고 남겨놨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 참 애들이 싫어하는 부분이긴 해. 되게 싫어해. 자취의 방정식. 해볼게요. 이 자취라는 말은 뭐냐면
발자취를 따라가라. 막 그 어떤 성인들 보면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점이 있는데 특정한 점이 있어. 특정한 점. 근데 이 점은 막 움직이고 있어. 그걸 이제 동점이라고 하거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정점이라고 해. 고정점 할 때 정점. 근데 특정한 점이 동점이야. 뭐 3대3 동점 아니고요. 움직이는 점 동점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떤 특정한 점은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 얘가 규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 어떤 점이? 그러면 그 점이 움직이면서 그 점이 어떤 점들이 막 움직이면 이게 뭐가 돼? 선이 돼버리잖아. 점이 막 움직이면 선이 되거든? 그럼 얘가 직선이 될 때도 있고요. 이 점이 이게 이쪽으로는 잘 안 되네. 포물선이 될 때도 있고요. 이 점이 원이 될 때도 있는 거야. 에이씨, 원이 될 때도 있는 거야. 에?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원의 방정식으로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게 자취 방정식인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지. 되게 싫대 막. 너무 싫다고 막. 그런 얘기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줄 텐데요. 첫 번째, 자, 두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3, 뭐 1이 있고요. 여기 5,7이 있어요. 이렇게. 자, 두 점으로부터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야. 엄청 많다는 거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자취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특정한 점을 보통 P 또는 Q로 잡아요. P가 있으면 Q로 잡고 Q가 있으면 P로 잡고. 자, 그 점을 X, Y라고 잡으면 돼요. 움직이는 점을. X, Y 또는 A, B로 잡으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X, Y로 잡아놓으면 X와 Y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그게 답이야. 만약 A, B로 잡았다면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와. 그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A와 B를 X, Y로 바꿔주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도요.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PA랑 PB랑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어차피 제곱해도 되니까 우리가 같으면 왜 제곱하죠? 루트가 싫으니까. 예를 풀면 x 더하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이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 지금 이해가 돼요? PA 제곱 더하기 PA 제곱 PB 제곱이랑 같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남는 건 6x 플러스 9,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여기는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 됐나요? 됐죠? 자, 마이너스 10x 넘어왔더니 16x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14y 넘어왔더니 플러스 12y 됐어요. 맞아요? 자, 여기 얼마 있어요? 10 있죠? 10 넘겨버리면 15에서 49를 더하면 되잖아. 얼마예요? 64죠. 네. 그래서 4로 나눠주면 4x 더하기 3y. 모르겠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더 나은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16은 0 이렇게 쓰든지 는 16을 쓰든지. 알겠죠? 이게 바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잠깐 내가 이렇게만 설명할 건 뭐하러 하고 있겠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여기도 될 거 아니야. 여기 딱 두 점이 있으면 여기 딱 정중앙. 그죠? 그럼 여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또 어떤 점이 있을까?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A랑 B로부터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슉 가면 된다. 수직으로 이렇게 가면. 그럼 여기는 모든 점들이 이렇게 슉, 아, 이 거리 같구나. 아, 이 거리 같구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이 거리 같구나. 이렇게. 이 점들이 다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야, 이 계산도 물론 뭐 할만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뭘 구하느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거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에요. 이 수직이등분선.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에 두 점이 나와 있는데요. 얘 기울기 얼마니? 아, 일단 중심부터 찾을까? 중점부터?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2이 더해서 2로 나눴더니 1,4가 되고요. 그 다음 얘 기울기는 얼마야? 5에서 마이너스 3 빼면 8이죠. 7에서 1 빼면 6이죠. 아, 안타깝네. 마이너스 1로 할걸. 그죠? 그럼 둘 다 딱 깔끔하게 1 나올 텐데. 어쨌든 4분의 3이야. 그럼 우리 기울기는 뭐겠어? 얘 기울기가 4분의 3이면 우리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그죠? 아, 수직 알잖아. 얘 기울기가 4분의 3이래, AB가. 그럼 우리 그거의 수직이니까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고. 그럼 식을 써봐.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x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해돼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이고 1,4를 지나는 직선. 그럼요, 얘 풀면요, 얘가 나온다고요. 얘가. 3 곱하면 3y고 여기는 4x잖아. 4x 넘어가면 4x 더하기 3y. 그대로 나오잖아.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 4, 12. 12에다가 4 더하면 16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1번이야. 그리고 2번은 바로 거기 나오는 문제야. 이제 2번 하려고. 이게 1번이었다면 이번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했다면 이번에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자취를 구하세요. 끝까지 방정식까지 안 써주고 자취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자,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슉 있고 이 직선이 슉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하나의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짓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짓 거가 서로 같다는 말이야. 이 어떤 하나의 점이. 그죠? 자, 이런 점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겠지? 이렇게 또 어느 지점에서 또 이렇게 수직되면서 수직이 왜 이래? 자, 수직되면서 이 점이 하나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거리 같아지는 점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서로 같아진다는 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딱 연결했을 때 이놈과 이놈이 서로 합동이 될 때 아니야? 여기 B변 똑같고 직각됐고 이 길이 같으면 RHS 합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점 하나를 잡아놓고 P점 XY 잡아놓고 또는 A, B라고 잡아도 돼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단 말이야. 거리를 구하고 이쪽도 거리를 구해. 서로 같다고 놔. 그래서 푸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해볼 거야, 이 문제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느냐? 얘는 방금 내가 저기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고. 여기 각이 같지 않을까? 합동이라며. 같을 거라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쪽도 나와요. 이쪽도 이렇게. 이쪽도 각을 이등분할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나와. 그래서 두 개가 나오거든? 풀면 돼. 지금 풀어보면 될 거야. 두 개가 나와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의 이등분선 구하라고 하면 나는 그냥 두 직선부터 같은 거리 점짓고 해가지고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하라고 그냥 하면 되고. 알겠죠? 이 두 가지 이야기 자취해서 조금 얘기했고 우리가 그 원방을 가면 원의 방정식을 가면 또 이 자취 얘기를 또 해요.
계속해. 그래서 자취를 애들이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마지막 문제잖아, 우리. 그지? 자, 보시면 두 직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세요 써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x-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2x-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점을 잡을 텐데 특이한 점을 잡는 뭐 그냥 일반적인 점이에요. P점. 여기를 x, y라고 잡는 게 좋긴 한데 그럼 애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냥 P, A, B라고 잡을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집거를 구하세요. 자, 여기다가 써볼게. 3의 제곱, 2의 제곱, 13분의 여기다가 뭐 써야 돼? 여기다가 A 집어넣고 여기다 B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죠? 이 점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를 X, Y라고 쓰면 애들이 이걸 집어넣었는데 안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을까? 여기 내가 X, Y라고 쓰면 점집거를 했는데 X, Y가 들어가니까 좀 별로야. 그래서 A, B라고 쓴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3A-2B 더하기 1의 절대값. 이게 바로 점집거 한 거야. 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하세요. 이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쪽도 하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2와 3이니까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하면 여기도 13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A와 B를 집어넣었더니 2A 빼기 3B 빼기 4의 절대값. 근데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각을 이등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13은 어차피 서로 없어져 버렸고 양쪽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양쪽에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는 양수라고 하고 하나는 음수라고 하라고요? 한 경우는 아, 그 부호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이렇게 3a-2b 플러스 1 하고 여기다가는 풀말을 붙여서 이렇게 나오면 돼. 이렇게 풀거든? 그럼 이제 같은 보일 때랑 다른 보일 때가 나오겠지. 왜 두 개가 나온다고요?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풀면 2a가 넘어오니까 a, 마이너스 3b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4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니까 더해지면 5a가 되고요. 플러스 3b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b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해되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A, B가 아니라 이제 뭐로 바꾸라고? X, Y로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답인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랑 또는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렇게 풀어주셔야 돼.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뭐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알겠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찾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할 거야.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끝까지 다 풀어오셔야 돼. 끝까지. 지금 예제가 몇 개였어? 4개였어? 아니지, 우리 7번까지 했으면 지금 15번이면 8개지. 일단 이거만 풀어오세요. 끝! 뿅!